잘생긴 미남자가 나의 명령만을 듣는. 미남자가 누구죠? 여기선 대갈신선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갑자기. 황철이가 미남자였던 거예요. 버들이의 명령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는데요. 잘생겼어요. 나한테 잘생긴 요괴가 복종한다? 좀 짜릿한데? 안녕하세요. 콘텐츠 랩블루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저희가 벌써 탕대도 가보고 남의 책상도 보고 일본도 가보고 많은 일이 있었죠. 지금 좀 지쳐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친 미나님을 대신해서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정주행하기 딱 좋은 웹툰 준비했습니다. 빠밤. 지훈님은 추석에 뭐 하세요? 저희 집에 새로운 전통이 하나가 생겼는데 소래포구에 가서 대하를 먹습니다. 대박이죠? 저희는 왜 그런 전통이 없는지 모르겠네. 좀 지루함에 몸부림치다가 웹툰도 읽고 웹소설도 읽고 재미없는 추석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미나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웹툰 회사 다니는 애들은 무슨 웹툰을 읽고 있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작품은 네이버 화요 웹툰 집이 없어 웹툰입니다. 지훈님도 아시죠? 압니다. 애니메이션도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유명하지만 시기 적절하게도 최근에 완결을 본 작품이어가지고 지금 기회에. 그래서 집이 없어는 18살 고혜준과 17살 백은영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혜준이는 집을 나오게 됩니다. 왜 집을 나오냐? 혜준아, 아래 보지 마. 아래에 뭐가 있어. 라고나? 혜준아, 이게 뭐게? 100년 전에 죽은 사람 손톱이 여기 들었대. 저녁에 소리도 난대. 착각.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귀신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일단 전학은 갔는데 기숙사 신청은 3일 후래요.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기숙사 신청을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데 지갑이 없어.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아. 빨간 방울을 단 이야. 그 새끼요? 네, 혜준이가 길을 가다가 툭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수소문을 해서 찾아간 것은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된 한 텐트였어요. 지갑 내놔. 야, 빨간 방울 단 친구는 일단 내밉니다. 오리발을. 지갑? 그걸 왜 나한테서 찾아? 혜준이 더 확신에 찹니다.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지갑 내놔. 맞아. 나 아침에 그거 주웠었는데. 근데 어떡하지? 돈은 다 써버렸는데. 아내들은 부적이라도 가져갈래? 엄마가 준 거 아니야? 너희 엄마 귀신에 씌여서 이거 됐다면? 애들이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줄 수 없는 고혜준. 그러면 너네 엄마는 어딨냐? 너가 여기서 이런 거지 같은 텐트에 살고 있는 거 알아? 쌍펀치를 툭 치고받고 싸우는데 혜준이가 옆구리에 유리 조각이 큰 게 하나 이렇게 팍 박힌 거예요. 그렇게 혜준이는 정신을 잃고 3일 후에 깨어납니다. 깨어나자마자 맞다, 기숙사 신청일! 안타깝게도 기숙사 신청일은 지나버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안 되냐고 교장선생님한테 이렇게 빌었더니 공실이 나올 때까지 머무를 곳은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다. 계속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라고 밑밥을 깔기는 해요. 그런데 혜준이는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요. 그 집에 도착했는데 건물 곳곳에 부적도 붙어있고 나무 판자로 막혀있는 창문도 있고 정체모를 빨간 액체가 묻은 흰 천도 막 펄럭이고 있고 귀신 보는 엄마를 피해서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귀신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쓱싹 이 소리가 건물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혜준이는 문을 두드립니다. 거기 안에 있던 친구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는 바로 혜준이가 며칠 전에 싸운 은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의 행복한 동거 라이프를 게 아니고 갈 곳 없는 두 사람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청춘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이 작품 보면서 집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집이 없다라는 상황 자체를 가정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공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관계에 대한 얘기도 되게 잘 풀어낸 작품이거든요. 연출력도 되게 뛰어나고 스토리 풀어가는 것도 되게 뛰어나서 저는 진짜 정말 추천드리는 웹툰입니다. 저도 고심해서 한번 작품을 골라와 봤는데 잘생쁨 여주인공이랑 핫가이 해적들이 나오는 웹툰인데요. 무려 올해 7월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인 바다새와 늑대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세계관이 엄청 탄탄해요. 작품 속 세계에서는 보통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육지는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섬으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해적부터 이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제일 세계관에서 흥미로운 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초월자라는 존재가 전설로 내려오고 그 중에서 바다의 주인이라는 초월자 전설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초월자들이 존재를 숨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튼 이런 세계를 배경으로 우리의 주인공 로트가 사는 마을에서는 여자는 뱃일을 배울 수 없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여주인공은 아빠와 함께 뱃일을 나가고 싶다고 동생한테 말할 만큼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제일 나쁜 해적단이 있는데 우호피아주라는 해적단이 마을을 습격을 해요. 어머니를 잃고 여동생마저 끌려가는 거를 직접 보게 돼요. 근데 마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마을 이장이 너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빌어먹을 새가 죽음을 가져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로트랑 같이 다니는 바다새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트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노예선에 잡혀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선을 어떤 해적들이 습격을 하는데 해적선의 이름은 검은 바다예요. 되게 이름도 멋있죠? 멋있다. 그 우오피아주에 비할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데 로트가 인질로 잡히거든요. 이제 어떤 붉은 머리의 남성이 로트를 구해줘요. 어서 가라고 해가지고 로트가 막 도망을 치다가 누구랑 부딪혔는데 로트가 바다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예선에 잡혀 있었잖아요. 로트의 손발이 족쇄로 묶여 있었단 말이죠.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눈이 슬슬 감길 시점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수영을 해서 자기한테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보다 하고 눈을 떴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가슴팍이 웅장한 남정네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우리가 너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니까 너네도 해적 아니야? 그래서 그 선원이 모든 해적이 나쁜 건 편견이다. 우리는 착하다. 우리가 누군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로트를 구해줬던 검붉은 머리의 미청년이 나와서 우리는 검은바다라는 해적들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로트가 해적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독자로서 중요한 사실은 여기도 미남, 저기도 미남, 여주인공도 미남이야. 제일 중요하죠. 여자는 바다에서 일을 못한다는 편견이 있어가지고 남자인 채로 이제 해적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판타지 장르이다 보니까 엄청난 영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영물 중 하나는 막 한복을 입고 있기도 하고 동서양 판타지가 섞인 좀 더 보는 재미가 있다. 그리고 작화나 색감이 화려하고 예쁘고요. 촬영일 기준으로는 38화가 업로드되어 있고 묵혀서 보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원작 웹소설이 있다는 점, 원작 웹소설이랑 비교해보면서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맞아요. 귀성길의 대중교통에서 읽기 좋은 분량이다. 지은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경쟁이었냐고. 이제 제가 소개할 두 번째 작품은 카카오 웹툰에 있는 지금 연재 중인 소녀 신선이라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촬영일 기준으로 무려 235화까지 나왔거든요. 이 작품은 동양풍으로 한국 민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수능 이틀 전 하굣길 버스에서 꼬복꼬복 졸던 하버들이 아가씨 일어나! 하는 소리에 눈을 뚝 떠보니까 처음 와보는 종점 정류장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 이렇게 기다리는데 앞에서 할머니가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보따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는데 복숭아가 하나 둘 떨어뜨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차마 못 본 척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막 주워가면서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면서 할머니를 딱 붙잡았는데 할머니가 아니야. 쥐야. 이거 뭐지? 좀 멍해 있는데 그 순간 보자기가 이렇게 슉 찢어지면서 납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만한 큰 가방에 이제 넣어져가지고 하버들이 끌려가는데 칼이 있던 걸 생각해가지고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막 도망치다가 갑자기 발 아래가 풍덩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술 맛이 나는 거예요. 술독? 이러고 있는데 그 술독에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요게 꽝철이가 봉인되어 있던 술독이었는데 거드리가 술독에 빠지면서 꽝철이의 봉인이 풀리게 됩니다. 꽝철이가 봉인이 풀리면서 감히 나로 담금주를 하려고 해? 라 하면서 나오는데 이때 딱 누군가가 나타나죠. 바로 꽝철이를 봉인했던 대갈신선입니다. 대가리요? 정말 대가리의 그 대갈신선인데요. 꽝철이를 다시 봉인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힘을 이렇게 탁 쏘는데 힘이 나오다가 쪼르륵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대갈신선이 모세에서 관절염에 시달려가지고 힘이 별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갈신선이 마지막 수를 뒀던 게 거드리한테 가서 깡철이를 가둘 봉인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대신 서비스로 내 천년묵은 실력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나 다 모르겠고 저 수능 쳐야 된다고 집에 보내달라고. 대갈신선은 안 된다. 너가 봉인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결국엔 봉인의 그릇이 됩니다. 잘생긴 미남자가 나의 명령만을 듣는 거예요.
미남자가 누구죠? 여기선 대갈신선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갑자기 꽝철이가 미남자였고 버들이의 명령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는데요. 잘생겼어. 나한테 잘생긴 요괴가 복종한다? 좀 짜릿한데? 이제 긍정회로를 돌리는데 대갈신선님이 회로를 반대로 돌리다 못해 태워버렸던 게 꽝철이와 함께 풀려난 요괴들이 인간 세상으로 갔으니 너가 그 애들을 다시 잡아야 된다 하고 대갈신선님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대갈신선님을 대신해서 무릉도원의 새 신선이 돼버렸어요. 이거 취업사기 아니에요? 취업사기? 취업사기 당한 고3 하버들의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미남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라이프. 이게 듣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할 웹툰은 엄청 뜨거운, 나름 최근에 완결했다고 할 수 있는 완결작 가비지 타임입니다. 사실 스포츠물 하면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캐릭터, 아름다운 미녀의 매니저, 뜨거운 눈물과 우정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가비지 타임은 국산 웹툰이고 제가 앞서 말한 키워드와는 전혀 다른 궁금하네요. 네, 그럼요. 농구 입시 만화입니다. 입시야. 물론 우정도 있어요. 벌써 삭막해요 지금. 살짝 상박할 수도 있지만 그 꿀잼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배경이 되는 고등학교는 부산에 위치한 지상고등학교라는데요. 중학생들한테도 질 정도의 성적을 가진 어머. 전국 최약체 농구부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지상고등학교에 이현성이라는 저희 나이대 젊은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초반부는 그 농구부 막내인 상호가 이제 감독으로 부임할 형성이랑 길거리 농구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상호는 이 사람이 곧 부임할 감독인지 모르니까 막 엄청 서로 도발을 하면서 농구 게임을 해요. 상호가 현성이한테 양배추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양배추가 그렇게 탈모에 좋대요. 어머. 피도 안 마른 고삐리들이 그러다가 보통 이제 학교에 그런 선배 딱 있잖아요. 엄한 선배. 준수가 등장을 해요. 근데 준수는 얼굴도 준수하고 서사도 대박입니다. 준수는 이제 상호를 혼내요. 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너가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냐. 교체할 선수도 없는 거예요. 상호가 엄청 혼나고 다른 형들이 상호를 달래주겠다고 데리고 나가요. 길거리에서 농구했는데 너 발렸다며? 누구랑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상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현성이랑 상호가 마주한 거죠. 그래서 상호가 막 이렇게 생겼었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반부가 끝이 나요. 한 개인의 능력이 발전하고 합을 맞추고 막 이런 얘기가 메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하이큐, 슬램덩크 모든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 서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비지 타임에서도 이 친구들이 가진 현실적인 서사들이 아주 작품의 맛돌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애매한 재능을 가진 캐릭터가 농구를 그만두고 미술 입시를 한다던가 중학생 때 얘 신동이다, 얘 진짜 잘한다 이랬는데 부상을 겪고 아무도 모르는 선수가 되는 이야기도 있고 아빠가 농구 선수여가지고 아들이 갖는 스트레스? 그쵸.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사실 현실성만 있는 건 아니고 아픔과 실패와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느 한 경기 딱 한순간에 캐릭터의 재능이 갑자기 막 폭발을 하거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주행하고 입덕하기 좋은 시점이라고요. 좋은 시점. 지금 카메라 3개를 다 보면서 좋은 시점. 여기까지가 저희가 소개할 작품 4가지였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다치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재밌는 웹툰도 많이 보시고 즐거운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지훈님이 하시는 얘기였구나. 죄송해요. 추석 때 정주행하고 이제 파보 가야겠다 하면 됩니다 이제. 채널에 와주시고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